자, 그러면 이제 39쪽에 손실보상의 결정 및 불복 절차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상 구체적으로 이제 보상금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첫 번째 뭐로 결정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원칙이야. 사업 시행자하고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야. 먼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제목에 상가를 당사자 간의 협의 필요적 절차. 그래서 필요적 절차라는 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거 거쳐야 된다는 얘기야. 동그라미 1번에 뭐래서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자하고 피해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외에는 뭐 따로 할 것도 없어. 그래서 그 기억본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협상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사업 시행자하고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330쪽에 340쪽에서 동그라미 2번 봐봐. 자,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지? 그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합의된 내용을 계약으로 맺는 거야. 그죠? 계약 체결. 이건 외울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이때 맺은 계약의 성질이야. 그 두 번째 줄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을 공법상, 행정법상 계약으로 보느냐, 민법상, 사법상 계약으로 보느냐, 요거 중요. 응? 그래서 형제에서 통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만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이거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는 주로 판례로 묻지? 그럼 판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판례는 사법상. 학자들은 이게 공익 사업을 하느라고 응? 이렇게 맺는 계약이니까 응? 공법상 계약으로 보자 그래. 행정법상 계약으로. 그래서 공법상 계약으로 보면 그거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인 당사성으로 다퉈야 된다고 나가는 거고, 사법상 계약으로 보면 계약에 관한 다툼 민사소송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또 나갈 거야. 그렇지? 어쨌든 그 중시. 그다음에 사망은 그냥 읽어보자. 그러면 자,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협의가 성립된 때는 사업 시행자는 애초에 여기 공익사업 하는 곳이다라고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 수용인에게 이게 이제 합의가 됐다 하는 것을 토지 수용인에 신청하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토지 수용인회가 확인을 해주면 토지 수용위원회가 해결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이런 문구입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두 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 뭐라고? 제일 먼저 할 일은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그리고 이 협상이 잘 돼가지고 합의가 돼서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의 성질을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나? 뭔가? 그래, 판례가 두 번째 줄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이렇게 이제 합의 맺은 거 있지? 이 합의는 뭐래?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얘기했지? 사법상 계약을 확인했고, 다만 이거는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로 맺는 거잖아. 근데 그 옆에 문장 두 번째 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이 정한 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보상금을 정할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해. 그러니까 원래 아까 우리 공익사업법에 우리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뭐 보상을 할 때는 뭐뭐는 어떤 평가한 뭐 적정 가격으로 보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법이 정한 보상금 정하는 기준이 있잖아. 근데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소유하고 법이 정한 기준 상관없이 더 주는 걸로, 보상금 더 주는 걸로 합의할 수도 있고 덜 주는 걸로 합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덜 주는 걸로 합의가 됐어. 토지 소유자가 뭐야? 나중에 법이 정한 기준보다 보상금 나 적게 받는 거로 내가 합의를 했네?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줘. 안 돼. 왜냐면 누가 강요했나? 자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합의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더 준 거지. 그러니까 당사자, 사업 시행, 여기 당사자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말이야. 그치? 합의로 법이 정한 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야. 더 덜 줄 수도 있고. 그치? 합의. 그래서 또 밑에 내려가 봐. 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합의가 맺어진 이상 그 합의를 별도로 적법하게 취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야? 추가로 공익사업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 더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중요한 거야.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지? 밑줄 친 부분이 세 가지지? 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보상에 관한 합의 맺은 건 사법상 계약이다. 응? 사법상 계약이니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 맺은 거다. 따라서 법이 정한 기준보다 보상금 더 주는 결정할 수도 있고 덜 주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정한 세 번째는 뭐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덜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야. 그렇다면 당사자 간에 이 합의 맺은 거 잘못됐다고 뭐 취소시키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합의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추가로 나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덜 받았어 하고 더 달라고 손실보상금 청구하는 건 안 된대. 그렇죠? 응?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쌍가루 2번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그렇죠? 거기는 어느 때 재결 들어가나 봐. 자, 동그라미 1번 기억번 보니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야. 그러니까 서로 보상금 같은 거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거야. 또는 여기 두 번째 첫째 끝에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땅 주인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 장부상으로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인데 이 사람 찾을 수가 없어. 행방불명이 된 상태인지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응?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관할 토지 수용인에 결정해달라고 응?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저 첫째 끝에 누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인에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있어 없어?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어.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자 기억번 사업 시행자가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1년 안에 여기 사업 공익사업 한다라고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 토지 수용인에 재결 신청할 수 있죠. 니은번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관한 그 판결문이 나왔어요. 해석이죠. 법에서 말하고 있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란 협상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보상 금액 등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토지 소유자 등이 나 이거 보상해줘야 되는 거야 하고 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보상 대상 아니야 하고 보상에서 제외한 채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포함한다는 거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응? 자, 그러면 우리 디귿번은 뭘 말하는? 지금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 우리 국토교통부 응?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걸 두고 응?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고 각 시도마다 지방토지수용위를 둔다. 응? 외울 건 없어요. 그리고 셋째 줄 디귿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누가 하는 사업? 국가가 하는 공익사업, 시도가 하는 공익사업. 응? 그 다음에 또 뭐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공익사업. 요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각 시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신청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권한을 나누는 거죠. 역할을. 그러면 여러분이 인천시에 땅을 갖고 있어. 근데 인천시에서
여러분 땅에다가 무슨 공익사업 한대.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먼저 보상금 얼마 줄 거냐 뭐 이런 거 어떻게 돼? 사업 시행자가 인천시지. 인천시가 여러분하고 협상을 할 거야. 근데 협상이 안 돼. 합의가 안 돼. 그러면 인천시가 어디다 신청해? 아니, 인천시가 사업 시행자잖아. 광역 인천시가 사업 시행자니까 인천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야 이거 보상금 얼마 주는 걸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고 결정하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안 돼.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다 그랬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돼 있잖아. 근데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안 해, 토지 수용위원회에. 그럼 토지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직접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고, 대신에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야 빨리 토지 수용위원회 빨리 신청해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억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자, 사업 인정 고시가 있고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서면으로 자 여기 핵심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협상이 안 되면 사업 시행자가 협상이 안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빨리 재결 신청해라 요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응? 토지 수용위원회에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건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죠.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빨리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해달라고 신청해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요구를 받은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수용위원회에 빨리 재결 신청하라고 요구받은 사업 시행자는 신청받은 지 60일 안에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토지 소유자 협상이 안 됐을 때 사업 시행자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 토지 소유자가 할 일은 사업 시행자한테 빨리 재결을 신청하라고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토지 수용인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토지 수용인에 결정해달라고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 시행자만이다. 응? 그 얘기를 그리고 니은은 위에서 아까 얘기한 것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디귿은 지금 얘기한 거야. 누구만 토지 수용인에 재결해달라고 신청권이 있냐? 사업 시행자만이고 토지 소유자는 그거 없다. 사업 시행자에게 빨리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응? 자,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법.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은 법조문을 보면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이 안 돼. 합의가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인에 재결을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야 빨리 토지 수용인에 재결 신청해 했고 했는데 그러면 신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돼. 근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거기 리을번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재결 신청하라는 청구를 받고도 거부해. 응? 그래서 이걸 민사소송으로 싸울 수는 없고 토지 소유자가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미음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재결 신청하라고 청구를 했는데도 사업 시행자가 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는 자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그 거부한 조치 취소해라 이런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리을 미음 묶어서 그러니까 기억하고 생각해봐. 기억에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재결 신청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거부를 한단 말이야. 안 하거나 그러면 거부하면 뭐 한다? 이 사업 시행자의 거부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그 거부한 조치 취소해라. 또는 거부한 조치 무효 확인 청구를 하든가, 또는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야. 거부하는 대답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 부작위로 보고 부작위 위법 확인해라라고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싸우래. 민사고로 싸우는 게 아니라 중요. 리을 미음 묶어서 결론은 미음이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가 요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결 신청을 받았을 때,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을 하죠. 이때 기억번 읽어보자.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결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신청받았다는 걸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 후 열람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 14일 안에 보상 금액, 언제 땅 소유권을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넘어오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한 재결을 서면으로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여기는 신청 받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번. 근데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로 결정하기 전에 뭐 했을 때는 거야. 야,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요런 보상금으로 합의하는 게 어때? 그리고 이제 합의하고 끝내자 할 수도 있대. 그게 화해 권고야. 최종 공권력 행사로서의 최종 재결이라는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합의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권고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건 토지 소유자건 그 권고한 내용 원치 않으면 그냥 거기 동의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어? 토지수용위원회가 그래 그러면 시험 결정하는 거지. 그렇지? 이거 비슷하게 요새 뭐 하지? 얼마 전에도 나왔나? 무슨 우리 재벌 SK 회장 이혼하잖아. 그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 씨하고 SK 재벌 총수하고 결혼했었는데 이혼했잖아. 이혼 소송 중이야. 그지? 거액에 우리나라 역대 최고액을 두고 아마 이혼 소송할 거야. 근데 법원이 어떻게 돼? 최종 판결하기 전에 야, 이렇게 합의하는 게 어다고 혹시 그 화해 권고란 걸 해요. 다 받아들여야, 다 받아들이고 사인하면 동의하면 최종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되는데 어느 쪽이든 거절하면 그러면 그냥 최종 판결로 가는 겁니다. 응? 자, 그런 것도 기사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화해 권고 얘기도 있고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디귿번 읽어보자. 자,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면 그 재결하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있어. 보상금 얼마로 한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은 언제 이제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온다. 이런 걸 결정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읽어보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할 때 날짜 정한단 말이야. 그 수용하는 날짜, 재결세에 기재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든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소유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액 결정한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그럼 안 받는다고. 나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공탁. 그죠? 공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법원에 맡겨놓는 거야. 공탁을 하게 되면 중고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응?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야 된다. 있고요. 그다음에 리을번.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날까지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해주거나 법원에 공탁해서 맡겨놓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효력 상실한다. 읽고 지나가세요. 다음. 그다음 미음번.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수용 날짜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해줘야 된다. 응? 그 다음에 미음번. 사업 시행자는 그 토지 수용에 결정한 수용하는 날짜, 수용 개시일에 토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해 버린다. 응?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걸 생각해봐. 여러분이 아까 사업 인천광역시가 사업 시행자, 여러분이 땅 주인, 합의가 안 됐어. 인천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야, 얘 보상금 1억에, 응? 8며칠 보상금을 1억을 주는 걸 조건으로 뭐야? 뭐 3월 20일에 토지 수용하는 걸로 한다. 응? 이렇게 결정. 그러면 3월 20일까지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돼? 인천광역시는 보상금 1억 주는 거로 결정을 했잖아. 1억을 여러분한테 주든가 본인이 안 받는다 그래. 안 받는다 그러면 법원에 1억을 맡겨놔야 돼.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 받거나 안 받는다 해서 맡겨놓으면 그 날짜, 수용하기로 한 날짜에 토지 소유권은, 여러분의 땅 소유권은 인천시로 넘어가는 거야. 그 인천시는 어떻게 돼? 수용된 거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보상금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승복 못 한다고 지금 안 받았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 있는 거 막 건물도 있다 그러고 막 철거하고 막 사업해요. 응? 내가 이 토지 수용인의 결정 이거 잘못된 결정이야 승복 못해 하고 뭐 소송을 내도 이미 진행되는 사업을 정지시키지 못해요. 그 뒤에 나와 법으로 또 정해놨어요. 응? 공익성을 우선시키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어? 15번 토지 수용위원회는 사업 시행자 측이나 토지 소유자 측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제기를. 그러니까 신청한 범위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두 번째가 중요해. 예외.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토지 수용위원회가 뭐야? 보상의 경우는 증액 재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증액 재결할 수 있다는 거는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보상금 넘어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토지 소유자가 얘 보상금 더 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이게 중요해요. 그 앞에는 뭐야? 신청한 범위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근데 보상 금액만은 신청한 범위 넘어서 더 주는 거. 증액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냐. 그게 포인트야. 증액 재결할 수 있다. 응? 원칙은 신청한 범위 안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보상금 아직 결정 안 나온 거야.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인천시가 사업을 하는데 합의가 안 돼. 여러분 땅 합의가 안 돼. 인천시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중앙토지위원회 재결 신청. 근데 신청할 때 사업 시행자는 이 땅 1억에 보상금 주고 수용하게 결정해달라 신청. 근데 여러분은 뭐야? 1억 말고 2억 보상금 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해결이 안 됐던 거야, 그렇지? 근데 하여튼 그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출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는 뭐 3억에 보상해주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증액 결정할 수 있다. 보상 금액만. 자, 그 다음에 그 판례 좀 나있다. 1번 판례 보니까 아까 나왔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사이에 합의하기 위한 절차는 거쳤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제일 많겠지. 합의를 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을 했는데 합의가 안 된 경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사업 시행자가 보상 대상 아니라고 해서 보상 대상에 제외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제외된 보상 대상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절차를 거부한 경우도 이게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줄은 뭐야? 수용 재결 신청을 거부하면서 보상에 관한 협의를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저 토지 소유자 등은 이거 보상 대상이니까 협의를 해야 돼 했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아. 그치? 여기 나왔죠. 사업 시행자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위법한 거부 처분이라는 거야. 거부 처분인 거야. 위법한 거부 처분. 그치? 그러면 이 결론이 위법한 처분이다 그랬으니까 이거에 승복 못하면 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됐어? 이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해라 이런 소송하는 거야. 항고 소송. 그럼 피고는 누가 돼? 처분을 행한 기관이 피고가 되니까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되는 거야. 이 경우는. 그치?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우리가 순서상 보상금액 어떻게 정하지?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수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게 1차 증거 아니야 우선. 그래서 근데 합의가 됐어. 1억에 보상금 합의가 됐어.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수하고 합의가 됐어. 그런데 뒤에 다시 합의할 수 있대. 그래서 그거 읽어보니까 우선 첫 합의가 됐고 그러니까 순서상 이렇게 되는구나. 그 합의가 안 돼가지고 보상금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했고 보상금 얼마로 결정한다고 토지수용위원회 행정위원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수하고 다시 협상을 해. 그러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액과 다르게 자기네들이 합의해서 보상금 또 정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 첫째 끝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을 내렸대. 그러니까 보상금 얼마로 결정한다고 나왔는데 그 후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그지? 다시 협상을 해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계약이 또 효력이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 결정 우리 그거 따르지 말고 우리 따로 또 정하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이것도 중요하다,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온 게 없네. 네, 그 다음에 좀 빨리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제목을 뒤로 넘겼으면 돼. 재결에 대한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땅 주인이 여러분하고 인천시하고 합의가 안 돼. 그래서 인천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응? 근데 재결이 나왔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땅 주인에게 보상금 1억 주고 수용하면 된다라고 결정했어. 근데 여러분 땅 주인 승복 못해.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승복을 못하겠어. 그럼 토지수용의 결정에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가 문제 풀면서 잠깐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내 땅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뺏어도 된다고 내린 결정. 이걸 수용 재결. 응? 요거에 불만이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내 땅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강제로 소유권 뺏어가는 결정. 이거는 받아들이겠는데 보상 금액만 불만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 그렇지? 자, 일단 법조문은 뭐라고 써놨나 보자. 이의 신청이라고 돼 있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랑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재결에 승복 못하는 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지? 원래 여러분들 이의 신청이라는 게 결정한 기관에 다시 재심사를 신청하는 걸 이의 신청이라 해.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맨 처음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신청하는 거 있잖아. 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익사업, 그다음에 국가가 하는 공익사업, 그다음에 시도가 하는 공익사업,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공익사업, 그렇지? 이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처음부터 신청해서 결정을 받게 돼 있잖아. 근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에 승복을 못하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미추홀구에서 하는 사업 같은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가 사업 시행자고, 그지? 합의가 안 되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간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미추홀구가 신청을 하게 되고, 그지? 그래서 미추홀구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회가 내린 결정에 승복을 못하면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셋째 글 끝에 보면 이의 신청 할 수 있다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마음입니다. 응? 이의 신청을 해볼지 안 할지, 안 하고 바로 소송 제기해도 된단 말이야. 응?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하려면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재결서가 재결서 정보원 받은 앞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해야 되죠. 이의 신청하려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이의 신청은 말로는 이의 신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원래 이의 신청은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게 이의 신청이야. 시장이 허가 신청을 받고 시장이 거부했다. 그럼 거부한 시장에게 다시 한번 재심사 해달라 하는 게 이의 신청이야. 근데 법 규정에서 말로는 이의 신청이라고 했는데 상급기관에게 재심사 신청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 미추홀 구청장이 뭐 거부 결정을 했는데 그보다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장에게 다시 심사해달라. 이러는 거는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건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그래. 심판.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그 차이야. 이의 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게 재심사 신청하는 거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에다 재심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항에 읽어보면 뭐 중앙토지수용회는 결정을 내린 기관에 다 신청하는 거지만 부채질로 본 지방토지수용회가 재결한 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중앙토지수용회에 이의 신청하잖아. 그것까지 묶어보면 이거는 말은 이의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급기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게 돼 있어, 원칙이. 그런데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그렇다면 2번 이해되지? 여기서 말하는 이의 신청은 표현은 이의 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급기관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거와 같으니까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사망은 또 읽고 지나갑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제 원재기라는 말을 써. 원재기라는 말은 법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표현상 맨 처음에 내린 재결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래 원재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시키거나 또는 보상 금액을 변경시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응? 이런 걸 이의 신청을 받아서 내리는 재결을 이의재결이라는 말을 써요. 응? 그러니까 3번은 이의 신청 받아갖고 내리는 재결이지 이의재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서 내린 재결에 대해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결이 확정된 때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재결서 정보는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보가 동일한 이유로 간다. 이 말은 이제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서 판결대로 강제 집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 말은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해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바로 행정소송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자, 행정소송 가자. 1번. 우리 문제 풀어봤듯이 숫자 갖고 문제 낸거 하죠, 1번에. 자, 소송은 누구도 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도 소송할 수 있고, 아까 이의 신청도 사업시행자도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응? 자,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여기까지 일단 잘라. 90일 안에 셋째 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응? 요거는 지금 뭐야? 이의 신청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가는 경우.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이의 신청을 거쳐보고 이의 신청을 먼저 해보고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을 다시 받았는데 승복을 못하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이의 신청을 거친 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원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보통 9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합 90일이 되게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여기는 기간을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하고 좀 다르게 해놨어요. 뭐 앞에 보면 60일 안에 셋째 줄에 60일 안에 소송 제기하도록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은 기본이 90일이거든. 그리고 이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행정소송법에 정한 소송 제기 기간하고 좀 특별한 규정이니까 소송 제기 기간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여기서 정한 규정대로 우선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규정을. 그래서 거기에
90일, 60일 꼭 기억해 놓고요.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때 소송을 뭘 대상으로 소송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 뭘 대상으로 소송하냐. 응? 그래서 첫 번째 2번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자, 요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요거 동그라미.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은 자, 요거는 내 땅을 공익사업에서 강제로 뺏어가도 된다라고 결정한 거, 응? 이거에 내 승복을 못하는 거야. 그 소송은 무슨 소송으로 하는 거야? 항고소송으로. 그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권력 행사로서 내린 결정. 그래서 그거는 항고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항고소송은 누구를 피고로 하게 되면 그 결정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돼 있어요. 행정기관은.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거니까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상액에 대한 보상액 재결에 대한 이 경우는 땅을 뺏어가는 결정은 받아들이는데 보상금 결정한 것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보상 금액만. 그래서 이 보상 금액에 대해서만 불복할 경우는 원하는 내용이 뭐야? 보상금 더 받는 게 핵심 내용이지. 이럴 때는 법에서 따로 보상금 더 달라고 뭐 한다. 토지 소유자가 제기할 때는 보상금 더 달라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위원회가 보상금 결정한 게 너무 많이 결정했다, 너무 늦게. 그럼 그게 또 사업 시행자가 불만일 수 있잖아.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다가 보상금 감액 결정해달라고 소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는 법률이 정한 별도의 당사소송이라는 절차로 제기합니다. 여기서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한다는 거는 여기 지금 다 누가 소송하는 경우를 전제하면 토지 소유자가 소송할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때 또 중요해요. 그 동그라미 기억번. 수용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이랬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여기 이 신청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응? 자, 그럼 이걸 실판에다가 한번 써놓자. 자, 뭐냐? 여기서 미추홀 9가 사업 시행자지. 그 다음에 A 토지 소유자. 자, 둘이 당사자라 그러지? 네, 당사자인데 여기서 둘로 나눌 수 있어. 자, 이 신청을 그러니까 여기 이거 누가 이 둘 간에 협의가 안 돼. 응? 협의가 안 되면 자, 어디서 결정하지? 누가 신청받아 결정해? 재결. 미추홀 9가 사업 시행자지? 그러면 관할 토지 수용회는 어디야? 응?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야. 응?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합니다. 그래서 자, 얘가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인 A가 신청 결정해달라고 재결 신청. 응? 그러면 신청을 받아 인천시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응? 아, 이거 행정심판위원회였는데. 아이씨, 맞아.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 시행자로부터 신청받아 재결. 그지? 근데 이 재결이 내용이 두 가지란 말이야. 재결은 당연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 하나는 뭐야? 땅 뺏는 거. 응? 수용 재결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상금 재결. 응? 보상금 재결. 이렇게. 땅 뺏는 거 결정하고 보상금 얼마 주는 조건 하에 이렇게 결정해. 그러면 자, 이때 A가 승복을 못해. 여기에 대해서 승복. 이거에 불복하면 이거에 불복. 수용 재결의 불복.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불복하면 뭐 한다? 뭐 할 수 있어? 응? 이 신청을 거칠 수가 있지? 이 또 둘로 나눠지는 거야. 이 신청을 거치는 경우와
이의 신청을 안 거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의 신청을 이때 이의 신청을 어디다 할까? 응?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한 거잖아, 그지? 하여튼 그거는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내는 거야. 이의 신청서를 인천시 행정심판에 갖다 이의 신청서를 내. 그러면 인천시 행정심판회가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냈는지 해가지고 중앙토지수용회로 보내는 거야. 그럼 중앙토지수용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지. 근데 중앙토지수용회에서 결정을 내렸어. 응? 이의 신청하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의제결. 이의제결. 요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결정한 거야. 그치? 근데 이의제결에 또 불복해. 여기에 승복 못해. 그러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이때 행정소송 제기하는데 이 소송은 항고소송. 응? 공권력 행사로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때 그러면 자,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느냐 묻는 거야. 뭘 대상으로. 뭐냐면 지금 요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제결한 거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야 되냐? 아니면 맨 처음에 수용제결 이거 우리가 원제결이라고 부르잖아. 원래의 제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냐 하는 게 관심사예요. 응? 근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도는 뭐라고? 뭘 대상으로 소송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래의 제결을 대상으로 소송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대. 그래서 이 행정소송은 여기서 중요한 거. 소송 대상은 뭐라고? 뭘 대상으로 취소해라. 뭐 이렇게 소송해야 돼? 이의제결이 아니라 원제결. 원제결이 다른 말로 이거 앞에 맨 처음에 말한 수용제결을 말하는 거예요. 응? 원제결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자, 항고소송은 누가 피고야? 이 소송의 대상인 원래의 원제결, 수용제결한 자가 누구야? 인천시 행정심판, 인천시 토지수용회잖아. 그러니까 소송 대상이고 피고는 당연히 원래의 제결, 수용제결을 내린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송의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응? 자꾸 행정심판위원회. 인천시 토수위, 응?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싸우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기억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신청을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해. 이 신청 안 하고 소송 가면 이건 어떻게 돼? 그럼 소송 대상 당연히 뭐야? 원래의 수용 제결이 소송 대상이지. 응? 원래의 수용 제결 이 원제결 대상으로 뭐야? 그럼 수용 제결 누가 내렸어? 인천시 토수위가 내린 거잖아. 어? 토수위를 피고로 행정소송하는 거죠. 당연히 항고소송 하는 거예요. 이때 기간이 차이가 있지? 응? 소송할 때 기간.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의제결 받고 불복해서 소송할 때는 자, 이의 신청하려면 원래 수용제결 받는 날부터 얼마 안에 이의 신청해야 돼? 30일 안에. 응? 근데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했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 나왔어. 그럼 결정서 나온 날로부터 60일 안에 소송해야 됩니다. 응? 60일 이내 합쳐서 90일 걸리게 한 거예요. 막바로 이의 신청 안 거치고 막바로 소송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여기다 보면 그냥 이의 신청 안 거치고 막바로 소송 가는 경우지. 이때는 어떻게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가는 거지. 아이씨. 이렇게 해서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거치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곧바로 바로 소송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이때는 원래의 수용제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그렇지? 하는 겁니다. 곧바로. 여기는 이의 신청 거치면 이의 신청 30일,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에서 총 90일 걸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그게 여러분들 거기에 기억번 얘기야, 기억번. 이 344쪽의 기억번.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 소송 같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예,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원처분주의라는 걸 택해서 여기서 이게 원래의 수용재결이 원처분에 해당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수용재결, 즉 원재결을 한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해서 원재결,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고, 그지? 이게 핵심입니다. 셋째 줄, 세 줄. 다만 얘기는 그냥 첨부로 오세요. 이 신청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 신청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이 신청 재결은 중앙토지가 했으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놔두고 앞에 세 줄에 초점을 두세요. 응? 원재결을 갖고 소송하는 거다. 응? 그리고 내가 여기는 안 써놨지만 이 신청 안 거칠 때는 곧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응? 그리고 니은번은 뭐야? 보상금만 불만이 있는 경우죠. 응? 보상금만 불만이 있는 경우는 자,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했다고 불만하면, 이 보상금 얘기를 불만했으면, 자, 그냥 90일 안에 보상금에만 불만이 있으면 90일 이내, 자,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했다고 불만이 있으면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응?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란 또 뭐해? 너무 보상금 높게 결정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를 피고로 해서 법원에다 뭐해? 얘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판결해달라고 소송하고,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 감액해달라고 청구하고, 그래서 그냥 합쳐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합니다. 응? 소송. 근데 이 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한 거 승복 못한다고 싸우는 소송인데, 실적으로는 항고소송의 성격을 갖는 거야. 그럼 항고소송이라면 결정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그 결정이 위법이다고 취소해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건 법에서 별도로 해놨어요. 따로. 요거의 쟁점은 보상금을 더 받는 데 있는 거다. 그래서 굳이 그 보상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보상금을 주고받을 당사자끼리 바로 법원에다 청구해라. 그래서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법대로 가는 거예요. 이론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응? 그래서 거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봐. 이때는 두 번째 줄,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할 때는 법원에다가 누구를 피고로 하라고. 이게 중요. 토지 소유자가 소송할 때는 누굴 피고로?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그 다음에 소송 제기, 보상금 너무 높게 결정됐다고 불만이 있어서 다투는 소송하는 자가 사업 시행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한다고 따로 법에 정하는 거예요. 응? 이런 소송을 뭐라고 학자들이 말하냐면 형식만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갖췄다는 거야. 행정소송 중에 형식만 권리 의무자끼리 소송하는 게 당사자 소송이거든. 근데 실질은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로서 결정한 거 다투는 소송이라 실질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임에도 법은 당사자 소송의 구조를 갖춰서 소송을 하라고 정해놨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면 당사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와. 첫째 줄에. 그치? 응? 345페이지 맨 위에 형식적 당사소송이란 말 나오잖아. 그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긴 할 텐데 형식만 당사자 소송의 그 형식을 갖추도록 했다는 거예요. 뜯어보면 내용은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잘못됐다고 다투는 내용의 소송이라서 항고소송의 성질을 갖는 건데 형식만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갖추도록 했다 해서 일명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인정하는 이유는 이제 뭐 분쟁을 그 권리 의무자끼리 직접 다투도록 해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되는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부분
부분 지금 행정소송 파트가 되게 중요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 응? 그다음에 마지막 문점 쌍가루 3번.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문장 보죠.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도 어떻게 된대? 공익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정지시키지 않는데. 그 사업은 사업대로 가는 거야. 그 여기서 자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가 안 돼.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인에다가 신청. 얼마의 보상금을 주고 땅 뺏으면 되냐 결정해달라 신청. 인천시가 4월 1일자로 보상금 1억 주고 수용하는 거로 결정한다. 결정 내리면 그럼 아까 배운 거 이렇게 수용 재결 나왔어요. 이게 재결이 나왔어. 그죠? 그러면 아까 뭐 했어? 그 재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돼? 보상금을 A 토지 소유자에게 주거나 안 받으면 법원에다가 맡겨놔. 공탁해 놓으면 그러면 중고가 된 거야. 그러면 4월 1일자부터 이 땅은 사업 시행자 땅이 되는 거고 사업 시행자는 그냥 철거하고 다 사업 진행할 수 있어. 이 재결에 땅 주인 토지 소유자 A가 승복 못해 하고 이의 신청을 하건 행정소송을 하건 상관없이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응? 철거되는 거예요. 응? 남는 문제는 보상금만 남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연장선에 얘기하면 근데 이게 설령 이 수용 재결에 승복 못한다고 싸웠어. 응? 이건 여담이야. 수용 못한다고 싸워서 이게 위법이라고 인정이 돼도 위법의 정도가 무효면 모를까. 무효일 정도의 위법이 아니지 않고 취소할 만한데 경미한 위법만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더라도 원상으로 못 돌아가요. 내 땅 못 뺏어가게 막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일부가 문제 제기한다 그래서 그 지역 넓은 지역에 다른 사람들 다 보상금 주고 다 떠났고 다른 사람들은 불만 없어 그냥 다 받고 떠났어. 근데 일부 한 사람이 문제 삼아서 이거 위법이 하고 취소해서 소송해서 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취소시키면 수용 재개를 취소시키면 전부 다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 공익에 큰 지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일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결국은 원상복구는 안 돼요. 취소 판결 안 내려져요. 대신에 돈 더 받는 거로 그거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응? 좀 나중에 또 이제 소송 가면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지되지 않는다. 응? 중요한. 자, 그러면 관련 판례 잠깐 보도록 할까요? 판례 보면 아까 얘기했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이 절차는 이의 신청 절차는 말은 이의 신청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급기관에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하나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 따라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행정심판법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3번 판례는 뭐야? 응? 3번 판례는 자,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거쳐서 소송할 때 소송 대상은 뭘 갖고 소송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의 신청을 거쳐서 소송을 갈 때도 거기 나왔죠. 예.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송을 제기하는 때도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 그 두 번째 줄 수용 재결이 원재결이죠. 원재결을 한 토지 수용인을 상대로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내야 되지. 응?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4번은 공익사업 때문에 농업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해달라고 바로 청구하는 소송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토지 수용인의 그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토지 수용인의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의 승복이 안 될 때 비로소 뭐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따라 보상금을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절차는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그 토지 수용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번도 마찬가지야. 뭐 공익사업 때는 영업을 폐지 휴업함으로 인해 영업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금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는 없고 토지 수용인의 재결 절차를 꼭 거쳐야 된대. 응?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다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하면 되고 뒤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 쭉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9번 판례 나왔어. 9번 판례를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하지. 하나의 재결에서 이거 중요한 판례야. 9번 하나의 재결에서 하나의 재결이 여기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신청받아서 재결을 했어. 근데 이 재결에서 자 뭐야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개인 권리 또는 영업 손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그 재결 전부를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해야 할 필요는 없대요. 아까 말했듯이 내 땅, 내 집, 그 내 땅 위에 뭐 나무도 심어놓은 데 있고 닭장도 지어놓은 데 있는데 이거 다 내 재산이나 나한테 다 보상해 주잖아.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은 닭장은 보상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어. 그럼 보상 안 하는 걸로 결정이 재결이 됐어. 그러면 다른 재산들은 땅, 집, 그다음에 나무 심어놓은 거 이런 거 다 보상 수용 재결해서 다 보상해 주는 거로 결정났어. 근데 닭장은 보상 안 해주는 거로 결정이 나. 그럼 나는 불만이 닭장 보상 안 해준 거 그것만 불만 있잖아. 그런데 그것만 따로 떼서 소송하면 될 일이지. 응? 이 다른 거 보상해 준다는 결정까지 다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반드시 재결 전부에 대해서 불복해야 될 필요는 없다. 재결 전부를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셋째 줄 여러 보상 항목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 내 닭장은 보상 안 해주는 거로 결정한 부분 아니면 내 닭장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되게 조금밖에 안 해주니까 그 부분만 불만이 있다면 그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요게 안심. 반드시 전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그 불만 있는 그 재결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일부만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핵심. 그 다음에 10번도 보자. 10번을 보면 어떤 보상 항목이 법령상 보상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수용인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서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했대. 그럼 이거 지금 9번하고 똑같은 얘기네. 보상 항목에 해당하는데도 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제기를 보상 제외한 제기를 한 거야. 이런 경우 자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자는 관할 토지 수용인을 상대로 그 잘못된 재결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어보는 거야. 9번하고 10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만 충족되면 만족하는 거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거에 대해서 보상금만 받으면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면 왜 내 닭장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결했느냐? 그러니까 이 재결이 위법이다. 이렇게 취소해달라 한 것으로 싸울 게 아니라 토지 수용인회가 보상에서 제외하는 재결을 했더라도 토지 수용인회 그 재결을 취소하려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래? 응?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바로 내라. 응? 그지? 토지 수용인회 재결을 거친 거잖아 지금. 응? 재결을 거쳤는데 자 어쨌든 토지 수용위원회가
보상 대상인데도 보상 대상 아니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토지승인을 상대로 그 잘못된 결정 취소해라 이렇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막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더 주는 결정 해라고 법원에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된다. 응?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9번, 10번 이렇게 연결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손실보상의 내용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손해전보제도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응?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선 그 수용 침해 보상이라는 얘기하고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이라 수용적 침해, 수용 유사 침해 있는데 이게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출제가 지금 한물 갔어요. 이게 한 90년대 초반에 유행을 했었어요. 독일에서 생겨난 이론인데 논리인데 그때만 해도 참 90년대 저기 뭐죠? 독일에 가서 이 그때 등장한 이 새로운 이론을 딱 들고 와서 그 사람이 딱 고시에 사법고시 서술형 시험에 딱 갔다는 거예요. 국내 시중에 어느 책에도 없었던 거 딱 자기가 낸다. 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 수험생들 다 그 책 사는 거야. 하여튼 좀 치사한 그런 게 있었어. 그때 한동안 좀 내다 지금은 안 냅니다. 수용 유사 침해, 수용적 침해 이거 굳이 안 봐도 괜찮아요. 응? 안 봐도 괜찮아요. 근래 한 10년 넘게 내지 않아요. 응? 다만 수용 유사 침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어. 언제 나왔지?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와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어떤 법률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만 정해놓고 보상을 하는 규정을 안 뒀을 때 그걸 일컬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공익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에 보상을 해야 될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게 다 이미 예측이 되는 거야.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키게 예상이 돼. 그렇다면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해놓은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도 같이 꼭 뒀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을 안 둔 법률이야. 그래서 보상하는 규정을 안 두고 침해만 할 수 있게 정해놓은 잘못된 법률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이런 경우를 수용 유사 침해라고 부른 거야, 독일에서. 그러니까 원래 수용 침해란 말이 먼저 있는 거야. 수용 침해는 완벽히 적법하게 하는 거야. 법률에서 재산을 침해하도록도 정해놓고 거기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보상하는 경우. 그게 수용 침해에 따른 보상.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보상 규정도 있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을 안 둔 법률로 침해를 한 경우 이거를 수용 유사 침해라고 부르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물어볼게. 수용 유사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최근에 어떻게 해결하자는 입장이라 그랬어? 응? 어떻게 해결해? 지난 시간에 학설들 나왔었잖아. 응? 뭐 그런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 헌법 23조 사망에 따라 직접 보상하면 된다. 또 하는 견해는 보상 규정 안 둔 법률로 재산 침해한 거는 위헌이다. 위법한 침해니까 보상해라 손해배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어떤 견해는 다른 경우에 유사한 경우에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는 걸 유치 적용해서 보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그치? 등등 있잖아. 근데 우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라 그랬어? 다른 법률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치 적용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지?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 어떻게 보고 있대요? 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침해했다면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고, 그러면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 위헌으로 판정하면서 국회야 빨리 보상 규정 만들어라 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국회가 보상 규정을 만들면 그에 따라 피해자는 보상받는 걸로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이 수용유사 침해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수용유사 침해라는 게 결국은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로 침해가 된 경우를 수용유사 침해라 그러고 그것도 보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독일의 논리를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거 잘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독일의 논리를. 자, 우리는 그냥 건너뛰어서 적어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잘 안 나오니까 351쪽에 봅니다. 그럼 희생보상 청구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자, 여기 의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 있는지 알아요? 자, 일단 이걸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 지금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헌법 23조 3항에 보면 뭐야? 공익상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와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화돼 정당한 보상을 해줘라. 다 뭐야?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규정해놨잖아. 그죠? 그래서 헌법 23조 3항에 의한 손실보상은 오직 재산 피해,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줬을 때 그거 보상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는 어떨까? 자, 강도범이 있어. 강도범. 강도범이 있는데 경찰이 추격해. 경찰이 추격을 하는데, 자, 이 범인 놓치게 생겼어. 권총 사용해. 총기 사용을 해서 범인에게 경고하고 또 공포탄도 쐈어. 근데도 안 들고 안 들어먹고 계속 도주해. 그래가지고 총기 사용을 했어요. 총기 사용은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사용했어. 규정대로 공포탄을 쏴서 미리 경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것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필요 최소로 하체를 쐈어요. 그래서 범인은 허벅지를 딱 쏴서 정확히 맞췄어. 경찰의 총기 사용은 아무 문제 없는 공익 목적을 위한 적법한 사용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범인 허벅지 관통. 범인은 지 잘못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보상할 책임이 없어요. 근데 그 총알이 범인의 허벅지를 뚫고 나갔어. 그러니 길 건너편에 지나가던 행인 몸에 맞았어. 지나던 행인의 신체에 맞았어. 그러면 이거 어떤 피해가 생긴 거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재산이 아닌 생명이나 신체 피해, 비재산 피해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건 헌법 23조 3항에 의한 보상이 아니지. 헌법 24조 3항은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거냐. 따라서 이렇게 적법하게 공무수행하다가 발생한 피해인데 재산이 아닌 생명, 신체 피해 같은 거 있지. 비재산 피해 이거 물어주는 걸 독일에서는 희생보상이라 그랬어요. 희생보상. 응? 독일의 용어가. 우리는 그런 말 안 써. 우리는 그런 말 안 쓰고 우리는 그냥 다 손실보상이란 말로 뭉뚱그려. 손실보상이란 말로 뭉뚱그려 쓰는데 독일의 표현을 쓰면 그렇게 비재산 피해에 대해서 적법한 작용으로 비재산 피해 입은 거 물어주는 걸 희생보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의의를 읽어보면 거기 뭐야? 적법이 키워드. 적법 무책. 무책은 이 공무원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얘기야.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적법에다가 포인트를 둬요. 응? 적법,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뭐야? 그때 생명, 신체 등의 비재산적 법익 침해. 이게 키워드예요. 적법한, 그러니까 더 줄이면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그죠?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비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독일에서는 희생보상이라고 부르고 피해자가 보상받는 권리를 희생보상 청구권 그렇게 부르는 거다. 응? 그래서 가로치고 얘 들어놨잖아 지금 이거 강도범이 그지? 응. 총기를 사용했는데 이제 이 사건. 응? 우리나라로 시공은 이거는 헌법 23조 3항과 그 뭐 공익사업법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다른 문제죠. 응?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를 뭉뚱그려서 그냥 손실보상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 속에 포함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옛날에 전염병 예방, 지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 코로나 때 예방주사 나가지고 그죠? 예방주사로 인해 생명, 신체 피해 생겼어. 그거 보상해주라고 규정이 있어요. 독일식의 표현을 쓰면 이게 희생보상이고 우리는 그냥 그런 희생보상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보상 또는 손실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경찰이 적법하게 직무수행했다가 상대방한테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시든 비재산 피해 생긴 경우 다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 규정이 있어요. 또 소방기본법에도 화재 진압한다라고, 그지? 화재 진압하면 바라고 잘못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재산 피해를 주거나 생명시체 피해 입으면 보상. 특히 어떤 경우 있냐면 화재 진압을 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진압 인력이 부족하면 그 지역의 책임자가 그 지역 주민이나 인근에 구경하는 사람들 있지? 강제 동원할 수 있어요. 불 끄는 작업에 강제 동원시킬 수 있어요. 이거 법률에 의한 강제 조치야. 따라야 돼요. 근데 그 불 끄는 작업에 강제 동원되고 불 끄다가 화상 입고 막 다치죠? 죽거나. 이거 뭐야? 피재산 피해야. 적법한 작용에 의한 피해. 이것도 보상하라고 규정이 있어요. 이건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희생보상 해주는 거고, 그지? 그냥 우리는 그런 말 안 쓴다. 우리는 그냥 손실보상이란 말에 뭉뚱그려 쓴다. 그래서 희생보상 그 얘기 끝.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자. 다른 거 쓸데없고, 우리나라에 그 법조문 봐봐. 352페이지 아래 보면 법 내가 3개 정도 드러났어. 저기 뭐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죠? 거기 보면 뭐야, 이렇게 예방접종 실시했는데 국가가 예방접종 실시로 인해 뭐야, 질병, 장애 이런 거 생각하면 입니다. 독일식 표현으로 하면 이게 희생보상 규정한 거라고, 그지? 근데 요건이 뭐야? 이게 예방주사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야. 이거는 예방주사로 인한 피해다라고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데 그게 재량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보면 경찰관이 직무집행하다가, 그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생긴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거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이라든지 생명, 신체 피해, 손실 발생신 거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소방기본법, 화재 진압 뭐 이런 거 하다가 사람들 강제 동원하고 뭐 했는데 피해 입으면 보상하도록 규정. 이게 독일식의 표현으로는 희생보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판례 1번을 보면 우리 이제 옛날의 이름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옛날 이름 가졌을 때 거기서 뭐야, 예방접종 실시로 인해 뭐야, 그 질병 이런 거 생기면 뭐야, 그때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국가의 보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야. 그 의료진에게 무슨 잘못이 있건 없건, 응? 약품에 이상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인정되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예방접종 실시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해서, 뭐 간호사가 잘못해서, 약품에 이상이 있어서 그거는 필요 없어요. 이상이 있든 없든 잘못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보상해 주는데 핵심적인 건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방접종 실시로 인해서, 그로 인해 예방접종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 편하지? 5째죠.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예방접종이나 부작용이나 사회적 손해에 대한 상호 부조 및 손해 부담의 공평 태도와 전염병 예방법에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 보상 제도다. 이렇게 놓고 그 중간쯤에 가면 예방 접종과 뭐 장애, 사망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을 해주는데, 인과관계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 지식, 기술이 필요한 점과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적 해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에 들어봤을 거야. 그 코로나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해줬어요. 인과관계를. 그래서 보상받은 건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네? 다만 이제 1번 판례 나올 때하고 달리 2번 판례에 가서는
뭐야?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처분 권한으로서 국가사무의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지급 여부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인데 그게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위임이 됐나 봐. 그 결정권이. 그래서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있대. 그지? 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 요거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예전에 시험에 한번 썼는데 그 재량이라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에 속한다라는 게 한 번 정도 쓰였던 거 있어.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주제. 제 4절. 다음 페이지 가세요. 결과제거 청구. 이거 아주 드물게 나와. 드물게 나오고 우리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한 10년, 뭐 15년 이상 안 나왔어요. 다만 다른 시험에서는 결과제거 청구를 또 최근에도 내더라고. 뭐 군무원 시험 이런 데서 내긴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결과제거 청구는 우리가 이런 문제 있잖아. 자, 여러분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긁고 갔어. 차 옆에 이렇게 그 차를 긁고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은 뭐 요구할 수 있어? 내 차 긁고 갔으면 뭐? 돈 달라고 하는 게 손해배상? 피해 배상해달라? 아니면 돈 줘. 돈 주면 내가 뭐 거기를 수리를 하건 그냥 타고 다니고 난 돈 받은 거로 만족. 근데 돈 말고 원상회복해놔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원상회복. 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게 결과제거 청구죠. 그러니까 행정작용의 결과로 행정작용이 있었고 그 행정작용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 근데 그 결과로 남아있는 상태가 위법이야. 그럼 위법한 이 상태를 제거해서 원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결과제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말해도 돼. 응? 결과제거 청구권 이거로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응? 뜻은 뭐야? 개념에 공공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있는 위법한 상태. 그 결과가 위법한 상태일 때 두 번째 줄 끝에 그 위법 상태를 제거해서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한다. 응?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땅이 있는데 여러분 땅을 인천시에 빌려줬다. 인천시가 여러분 빈 땅이니까 그 땅에다가 뭐 쓰레기 좀 거기다 좀 이렇게 쌓아놓자. 응? 그 쓰레기 쌓아놓는 게 처음부터 여러분하고 계약을 맺고 쌓아놓을 수도 있죠. 1년 동안 쌓아놓기로 하자. 그래서 적법하게 계약 맺고 쌓아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새 인천시가 여기 빈 땅이네? 아무도 없네? 그리고 여러분 땅에다 막 쓰레기를 쌓아놓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 자 생각해봐. 처음에 1년 동안 여러분 땅을 사용하기로 하고 쓰레기를 쌓아놓기로 했어. 그치? 그러면 1년 동안은 적법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 1년이 지났는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쓰레기를 여러분 땅에다 쌓아놓고 있는 상태가 계속돼. 그러면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위법한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야? 돈 내놔 할 수도 있고, 그지? 나는 돈도 싣고 원상회복 해놔. 응? 원상회복이 뭐 요구하는 거야? 그 쓰레기 치운 상태 맞아. 치워라. 이거 요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적법하게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가서는 위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처음부터 여러분하고 계약 맺지도 않고 여러분 땅에다 그냥 시가 멋대로 갖다 쓰레기 쌓아놨어. 그럼 처음부터 위법이고 위법한 결과 상태가 처음부터 시작된 거야. 그럼 여러분은 원상회복 요구할 수 있지. 그지? 그때 요구하는 게 결과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러면 돈 얼마 줘?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위법한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게 결과제거 청구예요. 근데 결과제거 청구는 보통은 내 재산, 내 물건 원래 상태로 해놔 이런 게 보통인데 꼭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잘못된 발언을 정정해달라. 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다섯째 줄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그 발언을 취소 철회해달라 요구할 때 이런 경우도
예, 결과적 요청권, 즉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거 인정됩니다. 등장 배경은 뭐래? 첫째, 이제 기존의 행정구제제도인 손해배상제도나 행정심판 소송제도를 통해서는 제대로 권리구제가 안 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즉 기존의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놨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개인 간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잖아. 원상회복을 해놓든지 손해배상을 해주든지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제도는 다 손해배상 해달라는 거잖아. 잘못된 작용, 위법한 작용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요구하는 건 있지만 원상회복 요구하는 건 없잖아. 민법에서는 개인들 간에 원상회복 해달라는 것도 인정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잘못된 작용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 상태가 된 거 원상회복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넘어가세요. 그럼 법적 성질은 말하자면 돈으로 배상받는 게 아닙니다. 에? 이거는 원래대로 해놔. 에? 즉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둘째적으로 금전 배상 내지 보상 이런 거 청구하는 권리 아닙니다.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권리다. 그리고 여기서 손해배상하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오른쪽 표 있죠? 요거 좀 공부해야 되네. 자, 손해배상은 어느 때 손해배상 요건이 성립이 돼요? 우리 배운 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죠? 고의 과실에 위법.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가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 응? 그리고 위법한 침해. 응? 이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생각해봐.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위법한 침해가 있었는데 피해가 생겼었는데 1년 동안 위법한 피해 상태가 계속됐어. 근데 1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위법 상태가 더 이상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래도 1년 동안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응? 자, 가만히 생각해봐. 뭐냐면, 자,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 땅에다가 인천시에서 쓰레기 막 갖다 그냥 쌓아놨어. 그러면 위법한 여러분의 재산권 침해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근데 쌓아놓고 있다가 6개월 동안 쌓아놨어. 시가 어때로? 여러분 땅에 6개월 동안 쓰레기 쌓아놨다가 6개월 지난 뒤에 치워버렸어. 여러분 땅 원래대로 해놨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없어?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지. 왜냐면 6개월 동안 내 땅을 사용 못하게 위법하게 침해했으니까 6개월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6개월이 지난 현재에서는 원상태로 돼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청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차이란 얘기야.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결과적으로 청구는 자, 뭐에 초점이 있어? 현재의 상태. 현재 남아 있는 결과 상태가 위법 상태라는 게 요건이에요. 그 현재 결과로 남아 있는 상태가 위법하게 된 원인이 적법하게 시작이 된 것이든 위법하게 시작이 된 것이든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과적 청구는 현재의 결과 상태가 위법이면 인정되는 거예요. 원인, 침해 원인 행위에 공무원의 잘못이 있건 없건 그것이 처음부터 위법한 게 침해한 것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 손해배상은 원인이 중요해. 손해배상은 원인이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잘못된 행위로 침해가 돼야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원인은 안 따져. 결과가 중요해. 현재 결과로 남아있는 상태가 위법 상태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근데 위법 상태가 지속이 돼야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위법 상태가 과거에 일시적으로 있었으나 현재는 위법 상태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은 요구할 수 없지. 그 차이가 있어. 손해배상은 과거에 일시적으로 위법한 침해 상태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현재는 위법한 결과 상태가 지속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점.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은 돈으로 물어달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 청구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거. 이거 차이죠? 자, 그리고 양자의 관계는 자, 두 개의 권리는 독자적으로 성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손해배상을 해서 배상을 청구해서 돈으로 배상받을 수도 있고 난 돈 배상 말고 그냥 원래로 돌려놔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건 요건이 다 맞는 경우는 이런 경우 있지. 원래부터 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위법한 침해를 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원상회복이면 결과적으로 청구 다 할 수도 있어. 두 가지 다 요건이 충족되는 게, 그지? 그게 양자는 두 개의 권리는 다 요건 독자적으로 성립되는 권리다. 그러면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개의 권리가 다 인정되는 성립된 경우에 피해자는 하나를 선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원상. 그래서 피해자인 내가 원상회복을 청구했어. 원래대로 해놔. 원상회복을 청구했는데 원상대로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찔끔해놨어. 완전히 원상회복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럼 여전히 일부 피해는 남아있다. 그거는 남은 것도 뭐 하면 돼?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면 돼. 그래서 그게 얘기야. 그래서 양립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했는데 원상회복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남은 피해는 손해배상을 또 청구해서 돈으로 배상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응? 그래서 이 표 손해배상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권이다. 이거는 학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 공공의 행정작용 때문에 생긴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여서 공법상 권리로 보는 게 맞고, 공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은 당사자송으로 청구하는 게 맞다. 이게 학설의 얘기야. 판례는 명확치는 않아서 판례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쓴 건데, 하여튼 다수설 입장만 정리해요. 다수설은 결과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본다. 응? 이 정도만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 결과적 청구권은 물건을 원상태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응? 물건을 원상태로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공무원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있지.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 그래. 응? 그러니까 채권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 응? 자, 법적 근거는 우리 행정에 관한 법에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는 예는 없고, 그래서 이제 민법의 그 원상회복 청구권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 공법 관계에도 유추 적용해서 뭐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게 논점 넘어가세요. 뒤로 가보면 성립 요건 1번 공공의 행정작용, 공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래야 돼요. 공행정작용. 따라서 1번 첫째 끝에 사경제적 작용 제외. 아니 사경제적 작용에서 위법한 결과 상태 남아있으면 이거는 뭐야? 사건으로 보고 민사송으로 가면 되는 거야.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에 대해서는 민사송으로 청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야? 동그라미 2번에 사실행위. 여러분 땅 위에 인천시가 쓰레기 쌓아놓는 행위 같은 게 사실행위입니다. 일정한 사실행위, 비권력 작용, 다 공공의 행정작용에 속하는 작용은 공공행정작용에 해당하는 한 사실행위든 비권력적인 행위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응?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즉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만 원상회복, 결과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두 가지가 있어. 보호해줄 가치가 없는 이익은 이거 인정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보호해줄 가치가 없는 건 어떻게 돼? 동그라미 2번에 먼저 얘기해. 보호해줄 가치가 없는 거로 꼭 두 번째 줄에 불법 주차해놨어. 응? 그럼 불법 주차해놓은 차를 법에 따라 강제로 견인에다가 우리 보관소, 응? 에다 갖다 거기다 이동시켜놓고 견인해놓고 보관해. 그러면 이 차주인이 내 차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놔달라. 응? 이거 인정되지 않는다. 그치? 불법 주차 차량을 다른 장소로 견인해서 보관해 놓고 있는 경우 차주인에게 원래 있던 자리로 내 차 갖다 달라고 요구하는 거 인정 안 됩니다. 이거는 지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목에서 말하듯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권리라고도 합니다.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만 구제될 대상으로 봐요. 그럼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닌 거는 침해돼도 감수해야 되는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닌 이익을 사실상 이익이라고도 하고 반사적 이익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 침해는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해달라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대요. 응?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세 번째, 위법한 침해가 과거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위법한 결과 상태가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으면, 아까 뭐는 인정돼서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어도 원상회복해달라는 건 인정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현재까지 위법한 결과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응? 네, 그 제목만 봐도 지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네 번째, 자, 결과 제거의 가능성, 허용성, 수행 가능성 얘기를 하죠. 아니, 원상회복이 가능한 거래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게 성립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봐. 내가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내 재산을 압류를 해갔어. 세무서에서. 근데 그림을 압류해갔어. 내가 아끼는 그림을 압류를 해가서 세무서에서 보관하고 있어. 근데 세무서에 불이 나가지고, 창고 불이 나서 압류해간 그림이 다 타버렸어. 나는 원상회복해나? 그게 어떻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거야? 안 되잖아. 그 그림을 원상회복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만 인정될 수밖에 없어? 손해배상밖에 안 되지. 돈으로 물어달라.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가능한 거래. 그지? 응?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이라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거래야 되고, 또 상대방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인의 것이어야 돼. 그게 수행 가능성이야. 응?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예를 드는 거 있어. 자, 내가 저기 마티즈 운전자야. 지금 마티즈 잘 찾아보기도 힘들더라. 그지? 조그만 차, 마티즈 운전자인데, 벤츠를 박았어. 벤츠 문짝을 박았어. 그러면 나는 뭐해? 그 벤츠 차주인 뭐 요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해놓든지 원상회복. 그럼 원상회복의 내용이 뭐야? 내가 문짝 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문짝 수리 비용을 주거나 문짝 수리해주면 되잖아. 근데 벤츠 차주인, 나 차 뽑은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게 문짝 박아서 나 기분 되게 나쁘다. 이 문짝 박힌 차는 너 갖고 새 차 사달래. 이거 어때? 무리한 요구지? 응? 그거는 원상회복으로 내용으로 요구할 수 없어. 그런 거는 권리를 남용한다고 해서 허용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충분히 문짝 수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원상회복이 되는 거로 볼 수 있는 건데, 그치? 굳이 새 차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건 무리한 요구, 권리 남용이다. 응?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며 상대방한테 사회 통념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2개 나오는데, 글쎄 이건 글쎄 1번은 뭐냐면, 그냥 이거 시험에 잘 안 내. 잘 안 내게 아니라 거의 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되는데, 1번은 원래 어느 땅을 도로 만들 땅, 도로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거의 도로와 같이 취급을 해요.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땅인데, 이제 이 적법하게 땅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남의 땅을 도로로 편입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대.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이야. 그지? 그럼 땅 주인이 뭘 요구할 수 있대? 땅 주인은 왜, 내 땅에 대해서 땅을 나하고 계약 맺고 얼마씩 주면서 땅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아까 도로로 만들 거면은 아까 절차를 밟아서 무슨 합의해서 계약 맺어서 사갖고 쓰든지, 아니면 안 되면 아까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서 보상금 주고 쓰든지, 이렇게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내 땅에다가 도로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 요구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가지야. 내 땅 원상대로 해놔, 아니면 손해배상 해줘, 아니면 내 땅 법률상 원인 없이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하니까 부당이득이라고 돈 물어줘. 이게 손해배상 받는 거랑 똑같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지, 부당이득 반환은 돈으로 받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상대로 해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원상대로 해놔라고 요구하는 건 인정 안 된대. 다른 건 돼도. 그게 왜 그러냐면,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면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취급되는 거래. 그래서 그걸 어차피 도로가 날 곳인데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원상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될 수가 없대. 그래서 적법하게 사용권을 얻지도 않고 남의 땅을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 사용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땅 주인은 이거 불법 행위로 인해서 토지 사용에 이익을 얻는 거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도 뭐야? 그거 내 땅인데 왜 도로로 편입해서 쓰냐고 아무 법적 절차도 안 거치고 해가지고 뭐야? 인도를 청구한다는 게 다른 말로 뭐야? 내 땅 원래대로 해서 넘겨달라는 거지, 그지? 그거는 인정될 수가 없대. 요거는 거기 전제 조건이 첫째 줄에 도로 예정지로 지정돼서 도로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땅이 돼버려서 도로법에 따라 그건 도로와 같이 취급이 돼.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도로로 뺏기는 땅이야. 돈으로 배상받는 거로 끝내야지 땅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건 안 된대. 응? 한편 이거 외우지 마. 그냥. 응? 그다음에 2번 판례도 예전에 한번 나왔나? 예를 들면 인천시가 자, 여러분이 땅 갖고 있다. 응? 여러분이 자, 이거 여러분이 A라고 해요. 여러분 땅인데 땅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까지일까? 땅 표면만? 아니면 땅 위에? 공중도? 지하도? 지하도 땅 소유자의 것일까? 어때요? 땅에 대한 소유권 그럼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거야? 공중도 미쳐요. 지하도 미쳐요. 다만 그러면 끝까지 지하도 뭐 끝까지? 이게 정확한 건 없는데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네? 우리 그러면 이게 비슷한 걸로 대한민국의 영토하면 이제 영역이라고 하면 영토하고 영공, 영해 다 포함해요. 네? 영공은 공중 어디까지인 것 같아? 대한민국의 영공. 네? 그것도 일반적으로 대기권까지로 본대. 대기권까지. 우주는 누구는 어느 나라 소유가 아니지. 대기권 밖에는. 응? 바다도 또 정해져 있지. 바다는 보통 우리나라 이제 제일 끝에 섬이 있잖아. 섬, 마지막 섬. 독도, 그러면 독도. 거기서부터 12해, 해리가 얼마나 되는 거지? 12해리가 원칙. 거기까지는 대한민국의 바다야. 영토 바다. 거기는 허락 안 받으면 다른 나라 못 들어와. 원칙이. 그지? 다만 이제 부산하고 부산하고 일본의 수시마하고 대한이 너무 좁잖아. 거기는 12해리를 국제법적으로 12해리가 영토인데 12해리가 안 돼. 거기는 예외적으로 3해리까지만. 일본은 3해리까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우리 대한 국제법적으로 국가 영토를 얘기한 거. 개인 땅도 공중과 지하까지도 땅 인정합니다. 문제는 A 땅이 여기 있는데 인천시가 A 땅 밑에 지하에 뭐 묻었어? 지하에 상수도관을 묻어놨어요. 상수도관. 응? 이거 묻힌 거야. 지하에. 응? 자꾸 여기 상수도 공급해. 응? 인천시가. 근데 원래 땅도 개인 거잖아. 개인 땅이면 주인한테 계약하고 땅 사용료를 쓰면서 상수도관을 묻어서 쓰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쓴 거야. 상수도관 묻어놓고. A는 뭐 몰랐다가 그럴 수도 있고 처음부터 몰랐다가 A 몰래 있을 수도 있고 A가 나중에 땅을 산 사람일 수도 있고 사보고 나서 보니까 지하에 이게 묻혀있는 걸 알았다든지. 어쨌든 A가 뭘 주냐? 땅 주에 A가. 왜 남의 땅 밑에다가 허락도 동의도 얻지 않고 왜 상수도관 묻어놨느냐. 이거 다 파옮기라는 거야. 딴 데로 파옮기래. 응? 그랬더니 시가 뭐라는 거야. 미안하게 됐다. 응?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동안에 땅 사용한 거 5년치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5년치 땅 사용료 주겠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1년에 얼마씩 주면서 땅 사용하도록 하자. 계약. 땅 주인 다 싫대. 다 싫고 무조건 파옮기래. 응? 근데 시는 이거 공익사업 일종이 상수도 공급. 고지대에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 부득이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묻어야 되니까 이렇게 묻은 건데 그거 너무한 요구 아니냐. 응? 이거 딴 데로 파서 또 다시
옮겨서 묻어놓을 때도 마땅치도 않다. 그러니 이왕 묻어놓은 거 이제 계약 맺고 이렇게 정식으로 돈 주면서 사용할 테니까 하자. 그냥. 근데 싫대. 무조건 다 싫고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응? 파 옮겨라. 소송이 벌어진 거야. 그래갖고. 근데 판결은 어때? 이 땅 주인의 정당한 권리래. 응? 그치? 2번 보니까. 그치? 넷째 줄 읽어봐. 땅 주인이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로 그 땅을 불법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에 대해서 왜 아무런 권리도 없이 남의 땅에 지하에 상수도관을 매설했냐? 그 파옮기라. 응? 철거해달라고 요구한 경우에 공익사업으로서 뭐야? 공중의 편의를 위해 매수한 상수도관을 철거하기 어렵다거나, 응? 또 이를 딴 데로 옮겨서 매설할 만한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이유만 갖고는 땅 주인의 철거 요구가 뭐야? 이 권리를 남용하는 거로 보기 어렵다. 땅 주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시가 진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시는 또 뭐 진짜 옮길 만하면 엄청난 돈을 줘야지. 땅 주인이 만족할 만한 엄청난 돈을 주고 땅 사용권을 취득하든가 해야 되겠지. 근데 땅 주인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싫어. 파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파가야 될 거야. 그죠? 하여튼 이거 근데 시험에 안 내. 이거 안 내더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다고 이제 썼는데 시험에는 안 내니까 한번 얘기 듣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논점. 결과 제거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거고 이때 쌍가루 위반이 중요해요. 쌍가루 위반이 중요해서 자, 공공의 행정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만 원상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직접적인 결과만. 중요한 단어가 직접적인 결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생한 결과는 원상 회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러면 이런 경우지. 이거 시험에도 쓰였는데 이제 뭐로 쓰였냐면 이렇게 나왔어. 좀 각색을 하면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응? 복지시설 운영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이 B는 노숙자. 응? 이건 각색을 한 거야. 자, 우리 C에서 A에게 의무를 부과했어. 야, 이 추운 한겨울이 오는데 엄청난 추운 겨울이 오는데 노숙자 B에게 이 복지시설에 방 하나 좀 내주라. 응? 얘 좀 3개월 동안 거주하게 해라. 그래서 C가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3개월 거주하게 해주라. 응? 하고 했어. B를 3개월 거주하게 해줘라. 그래갖고 B가 여기 3개월 동안 살았어. 3개월 거주. 응? 복지시설에 3개월 거주를 했어.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경과. 그러면 3개월 경과 뒤에 B가 나가야 돼. 3개월 동안만 살게 해주라. 그러니까 3개월 뒤에는 B가 나가야 되는데 C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고 B가 계속 살고 있는 상태.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어? 위법한 결과 상태. 네? 그럼 위법한 결과 상태에 대해서 복지시설 운영자 A는 C에다가 B 내보내달라. 이게 바로 뭐 결과 제거, 원상 회복해달라고 B를 내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응? 그거는 C에 3개월 동안 거주하게 해주라는 명령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야. 위법한 결과. B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 그지? 이거는 C에다가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B가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방을 다 파손시켰어. 벽도 막 구멍을 뚫어놓고 막 시멘트 벽 막 파놓고 천장도 막 뚫어놓고 방을 다 망가뜨려 놨어. 이거는 C에다가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 C가 내린 건 얘를 거주하게 해주라는 것일 뿐이지. 그로 인해 방 파손된 거는 B의 행위로 인해 방 파손된 거는 C의 명령에 따라 발생한 간접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원상회복이라고 요구해야 돼? 노숙자 B한테. 노숙자 B한테 원상회복을 해놓든지 돈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든지 해라 하고 B한테 요구할 수 있어. 노숙자한테. 그러나 C에다가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써있죠. 응? 뒤로 가면 예를 들어 그지? 응? 그러니까 직접적인 결과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지 간접적인 결과는 원상회복 요구하는 거 안 된다. 응?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에 예를 든 게 바로 시험에 쓰인 예야. 실제 시험에. 그래서 무주택자를 퇴거시키는 것만이 결과제거 청구권의 내용이 되며 그 무주택자가 기물 파손하고 이거는 그 대상이 아니다. 응? 그거는 누구한테 요구해야 된다? 응? 무주택자. 여기 예를 들면 무주택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원상이 뭘 청구하든 무주택자에게 요구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든 예, 노숙자가 돈이 없는 애야. 못 받는 거지 뭐. 응?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실상계는 시험에 안 쓰이더라고. 위법한 결과 상태가 발생한 거에 행정기관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잘못이 일부 있다면 그만큼은 상쇄된다. 응? 손해배상하고 똑같은 논리지? 넘어가고요. 자, 결과제거 청구권 실현하는 절차. 원상회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해주면 소송 가야 되는데 무슨 소송 가냐? 아까 통설에 따른 무슨 소송 가? 공법상 권리로 보니까 당사성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그래서 여기 1번은 여기 다수는 결과제거 청구는 공권이니까 당사자 소송에는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 시험은 안 됩니다. 여기 아까 상수도관 매설하고 뭐 이거는 이 사법 관계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 관계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그 판례를 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 그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 손실보상 뭐 관련해서 이야기를 큰 단원을 마쳤습니다. 자, 주된 내용은 시험 문제 20문제에서 손해배상 한 문제, 손실보상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거의 매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내니까 꼭 해야 되는 거지. 그 내용은 많은데 딱 한 문제 나오는 거야. 한 문제, 손실보상 한 문제, 손해배상 한 문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주제는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주제인데 여기가 더 많이 나와 시험 문제가. 행정심판 한 문제, 행정소송 세네 문제. 뭐 이 정도 비중이 돼요. 소송을 많이 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2시 25분부터 오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